인생은 협상이다. 미녀 개그우먼 장윤입니다. 오늘도 협상 전문가 황세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아,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이틀 만에 보니까 더 반갑네요. 네. 요새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열심히 지금 녹음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다가 지금 반응이 괜찮아가지고 이제 2번씩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좀 자주 보게 됐어요. 감사하네요. 컨디션 괜찮으세요? 아, 컨디션 좋습니다. 예.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래서 야간 강의들이 있어가지고 네. 밤늦게까지 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요즘 힘드신가 봐요. 밤 근무까지 하시고. 야근을 좀 해야 되네요. 네. 밤에는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희 이제 학생들, 네. 뭐 경찰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 가르치죠. 눈에 지금 핏발이 섰어요. 빨갛게. 그러게 잠을 좀 못 자서. 그러니까요. 지금 얼마 정도 더 이제 강의 남은 거예요? 야간 강의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아마 야간 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쁘시네요. 뭐 연말 먹고 살라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참 이렇게 밤에까지 해야 되는데 몇 시까지 하세요? 그 야간 강의는 네. 10시 반까지. 네. 학생들이 장난 아니다. 네. 그러니까요. 집에 가면 거의 12시 되고. 그렇죠. 씻고 자면 뭐 한두 시. 공부한 지 워낙 오래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연말 연초인데 뭐 해돋이 같은 것도 보러 갈 시간도 없으시겠어요. 아니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끝나면 네, 어디 가세요? 해돋이를 딱히 보러 가는 건 아닌데 네. 이거저거 해야죠. 이제 네. 아직은 뭐 무계획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뭐 열심히 일해야지 뭐. 네. 저도 우리 씨 좋은 계획 있으세요? 네, 저는 뭐 사람 많은 거는 싫어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 주말에 미리 가기로 했어요. 저는 대천으로 바닷가로 친구들 부부 사이에 껴가지고. 친구들 부부 사이에. 그러니까요. 윤희 씨만 혼자서?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한번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센스 있게 신랑 친구분이 자기 친구를 또 데려왔더라고요. 그걸 노리는데 또 모르죠. 뭐. 이번에도 그런 센스를 발휘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잘 안 됐었어요. 이번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운 바닷가에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스키장을 갈 걸 그랬나 망설이더라고요 지금. 아니 뭐 이렇게 센스를 발휘하시면 그분이랑 걸으면 그렇게 춥진 않을 거예요. 좀 낯을 가려가지고. 이자 씨가 낯을 가려서.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차가운 겨울 바다를 가게 됐는데 예. 오늘 소개해주실 사건도 바닷가에서 일어난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네. 여기 차가운 바다는 아니고 좀 뜨거운 바다였던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더운 네. 지역이라. 네. 예, 오늘 그 말씀드릴 주제가 머스크 알라바마호 인질 사건이거든요. 머스크 알라바마호. 예, 그 배 이름인데 네. 알라바마호. 예, 그 친숙한 이름이죠, 알라바마는. 네. 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석혜균 선장이 납치당했던 데가 여기예요. 소말리아 그 아덴만 해역. 네. 예,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네. 우리 뭐 그 석혜균 선장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납치를 당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있는 앞바다인데, 네. 소말리아는 원래 그 영국 보호령이등 북부하고 또 이탈리아 신탁 통치를 받던 남부로 갈라져 있었는데 네. 1960년대에 통일이 됩니다. 네. 소말리아 민주공화국이 되는데 네. 1969년에 시아드 바레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네. 1991년까지 22년간 대통령으로 군림을 합니다. 소라드 그분이. 예, 그 지금 시아드 바레 네네. 장군이. 이름부터 어렵네요. 어렵죠. 네. 예. 아프리카 분이니까.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1986년에 자기 말을 안 듣는 네. 부족들을 공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이제 소말리아 혁명이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그 1991년에 아이디드라는 사람이 이끄는 군벌 연합군이 정부군을 패퇴시키고 네. 대통령을 축출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군벌 통치를 하면서 그 내전이 발발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뭐 소말리아 북부 지역, 남부 지역, 북동부 지역 여러 군데서 뭐 독립 선언하고 춘추 전국 시대로 가는 거죠. 네네. 자, 그래서 이런 그 굉장히 혼란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3년 미국이 네. 델타 포스를 투입을 해서 네. 모가디슈 작전을 벌이는데 델타 피슈는 뭐죠 도대체? 델타 포스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특수부대 이름이에요. 겔포스밖에 몰라가지고. 델타 포스라는 특수부대, 뭐 네이비 특수부대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예, 예. 특수부대인데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뭔진 알아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네. 블랙호크라는 그 헬기가 네. 이 모가디슈 시내에 가서 작전을 하려고 했는데 추락이 됩니다. 네. 거기서 병사들이 이제 그 격렬한 전투를 벌이는 그걸 내용으로 한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네. 나중에 보십시오. 네.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의 이 모티브가 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군이 그 작전을 실패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무정부 상태로 가면서 한
20년간 1991년부터 40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57만 명이 난민이 돼요. 이 내전이랑 뭐 이런 상황 때문에요? 네, 그리고 140만 명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납니다. 나라가 지금 시리아 난민 사태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네, 그쵸. 소말리아도 이제 내전이니까 그 일반 국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완전 무정부 상태에다가 아주 엉망이 되는데 그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외국 그 어선들이 와서 소말리아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해경 해체하니까 중국 애들 와서 그냥 난리 나가지고 와서 뭐 어차피 잡혀갈 사람도 없으니까 잡아갈 사람도 없으니 그냥 사실 뭐 해경이 그 이름만 바꿔서 해양안전본부 경비본부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해경이 없다라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더 많이 와서 막 우리 꽃게 싹쓸이하고 난리가 나서 지금은 결국에 막 기관총까지 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말리아에서는 또 나름대로 우리 바다를 지키자. 그러면서 소총을 들고 나선 거예요. 총을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부들이 무장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배들을 내쫓았는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공격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냥 수비에서 공격으로 바뀌어서 소말리아 어부들이 이 총을 들고 있으니까 나가서 이제 지나가는 상선들 여기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덴만이라는 곳이 그 한 해 수천 척의 배들이 지나가는 물길이에요. 아주 요충지입니다. 한 해 한 2만 척이 지나간대요. 아덴만으로. 그러니까 뭐 해적 활동하기 딱 좋죠. 그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소말리아? 이 당시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도 큰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졌을 때 소말리아 1인당 국민 소득이 2,000원이 안 돼요. 2,000원이 안 돼. 그런데 소득 그 2008년도 한 해만 벌어들인 돈이 미 달러로 1억 5천만 달러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그 해적 행위로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돈벌이가 없으니까 너도 나도 이제 해적 행위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서 많은 이제 해적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여기를 지나가던 배들이 그 위협을 많이 느끼잖아요.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국가들 그 선박에 군사 지원을 해줘라. 그러니까 무장 보이콧을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이제 불법 조업을 막 해서 처음에는 그거를 이제 수비하는 상태였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닌 거죠. 그냥 지나가는 거 자체만으로도 아예 그냥 그 돈을 뺏고 막 그런 해적이 된 거네요. 되니까. 별다른 수입 원이 없는 나라에서 사업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23개 국가에서 군함을 파견해서 그 해상 경찰 활동을 한 거죠. 자기들 상선을 지키고 또 자기 나라 상선만 지키는 게 아니고 인근 다른 나라 상선들도 지켜주고. 그래서 거기 그 영화에 보면 배들이 이렇게 쭉 가다가 아덴만에 들어갈 때 되면 거기 떠 있는 저 뭐 미국 배, 영국 배, 한국 그 군인들한테 해군들한테 무전을 해서 자 우리 배가 지금 가니까 좀 지켜주세요 하면 이렇게 딱 그 콘보이를 해줘요. 그래서 그 해역을 통과하면 보내주고. 거기 이렇게 가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엄청 큰 단위였나 봐요. 23개 국가가 지금 힘을 모아가지고 할 정도면. 우리나라 청해부대도 2009년부터 가서 보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왜 난 몰랐지? 유니 씨야 뭐 연애하느라고 바쁘고 개그 짜느라고 그냥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또 청해부대가 여기를 또 갔는지. 그래서 그 아덴만 연명 작전을 한 겁니다. 이제 2009년 4월 8일 날 그 미국 쪽에 17,000톤급 컨테이너 상선인 머스크 알라바마 호가가 여기서 이제 해적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호를 해도 그래도 다 커버하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머스크 알라바마호는 세계 식량계획 WFP에서 소말리아하고 우간다에 지원할 그 구호 물자를 잔뜩 싣고 있었어요. 한 400개 컨테이너. 그래서 그 영화에도 보면 꽤 큰 배예요. 큰 배인데 이제 요걸 싣고 케냐 이제 몬바사 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선장을 비롯해서 한 20여 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 무장 보안 요원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선들 입장에서도 시큐리티를 고용하면 그게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위험한 건 알고는 있지만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선원들끼리 일반 선원들끼리 보냈고 또 방어 시스템이라는 게 그 물대포 있죠.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 이렇게 해적들도 막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엄청나게 커다란 배 막 눈 한쪽 딱 가리고 뭐 찢어진 깃발 날리고 오는 동물 게 아니고 털 막 옷 입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옛날 그 유럽의 바이킹 같은 막 해적이 아니고 그냥 고무보트
그 고무보트 딸딸딸 타고 와요. 아 그게 무슨 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영화에서 보는 해적 영화에서 보는 네, 조니뎁 같은 조니뎁 같은 선장이 아니고 아니에요? 정말 고무보트 같은 거 흑인들 네 달달달달달 끌고 와요. 그 배는 엄청나게 큰데 네. 우리 그냥 그 물놀이 가면 있는 고무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검은 고무보트 그거 그냥 달달달달 끌고 와서 그 배 옆에 대갖고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되게 소규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400개 넘는 컨테이너 그런 배를 장악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그래도 선원은 20명밖에 안 되고 총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쪽은 무장을 하지 않았고. 근데 그 총 들고 오는 사람들한테 물대포 쏘는데 네. 그 뭐 이렇게 좀 피하면 되잖아요. 네, 맞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대포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쏘기는 막 쏴요. 네. 그 사실을 피해가지고 밧줄을 잡고 올라가서 쉽게 이제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승무원들은 해적들이 쫓아오는 거 보고 막 물대포로 응사하다가 네. 안 되겠으니까 그걸 좋다 네. 이렇게 조정하는 거를 못하도록 해놓고 기관실로 대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문을 잠궈버려요. 그러니까 그 선장이 운행하는 그거를 그 막아놓은 배 거죠? 보면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네네네. 우리 자동차 같으면 핸들 같은 네. 운전대 같은 그걸 좋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막아놓을 수가 있네요. 그거를 조정 못하도록 막아놓고 자기들은 숨었는데 선장은 네. 선장 자기는 남아요. 거기에 그 선장실에. 왜 남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배를 지켜야 하는... 된다고 생각해서 부하들만 대피시키고 본인은 남아가지고 인질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적들이 기관실을 장악한 다음에 그 배에 이제 네. 조정하는 데를 장악하고 네네. 밑에 기관실에 숨어 있는 네. 선원들을 잡으러 갔다가 해적 두목이 잘못해서 그 선원들한테 잡혀요. 그래서 서로 양쪽에서 선장을 이렇게 인질로 잡고 있는. 해적은 선장을 잡고 있고 이쪽 이제 두목을 잡고 있고 지금 서로 인질을 잡았네요. 서로 교환하자 이렇게 네. 이제 얘기 됐는데. 네. 한 필압 12시간쯤 돼서 네. 이게 협상이 돼서 서로 교환하자. 네. 그래서 이제 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해적들은 약속을 안 지킵니다. 자기들 두목만 돌려받고 선장을 안 내주는 거군요. 그냥 잡고 있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필리스 선장을 데리고 네. 이 배에 이제 그 미 해군에서 올 거다. 네. 이걸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장을 데리고 자기들 소말리아 그 해적 속을 네. 글로 데리고 가서 그 몸값 협상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장만 데리고 필리스 선장만 데리고 조그만 구명정 같은 데 타고 네. 이제 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미국 그 베인 브릿지 함에서 네. 머스크 알라바마호를 추적해 가지고 네. 쫓아와요. 네. 그래서 한 300m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그 소말리아 그 해적들이 탄 조그만 배 네. 그거를 추격을 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2, 3일 정도 시간이 경과하는데 계속 추적하면서 네. 이 사건에서 특이한 건 협상가가 협상을 하기보다 네. 인질이 협상을 많이 해요. 그 선장이 필리스 선장이 그 필리스 선장이 직접 자기가 거기 주변에 있는 해적들하고 인질도 잡혀 있으니까 네. 그 이제 구명정 같은 배에 타고 가면서 네. 계속해서 인질들을 설득합니다. 흥분도 가라앉히고 그리고 니네들 지금 그런 너무 허튼 행동하지 못하도록 네. 자기가 이제 계속 협상을 해줘요. 원하는 게 어떤 건데 그런 걸 얻으려면 이렇게 해라. 아까 기관실에 안 내려간 것도 그렇고 굉장히 리더십도 있고 또 지혜가 좀 있는 선장이네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모두 끝난 다음에 선장의 의무라는 책을 펴내거든요. 선장의 의무? 느낌 딱 오시죠? 오네요. 지금 사실 선장이란 직책은 그 배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정말 그걸 실천하신 분인데 우리 좀 있다가 세월호 사태가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그쵸. 그 선장이 혼자 자고 있다가 혼자 살려고 먼저 그래서 그거는 너무 상반되는. 오늘 이따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더 내용을 다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용감하신 분이죠. 그래서 타고 또 지혜롭고. 네,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그 압구정 사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질이 똑똑해도 본인이 살아날 찬스를 높일 수 있다고 한. 그때 그 의사였던 인질분 때문에 살아난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그 협상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질이 할 수도 지혜가 있고. 있어야겠네요. 뭐 가족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람은 누구나 협상가다라고 줄창 외치는 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중간에 그 해적들이 약간 방심한 틈을 타서 이 필리스 선장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바다에 뛰어들어요.
근데 바다에 뛰어들어봐요 망망대해서 어디 뭐 튜브도 없고 뭐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죠? 그거 다시 잡혀요. 네. 그래서 해적들이 야 이 미군하고 연락하는 거 아니야? 해서 미군이 좀 막 전화기, 무전기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네네. 계속 가다가 이제 결국에는 저쪽 그 아까 베인브리지 함 네. 거기에 협상 전문가하고 뭐 이렇게 협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해적들은 필립스 선장을 소말리아로 데려가겠다. 자꾸 주장하는 거고 미군에서는 그걸 못 가도록 네. 그 구명정이라는 게 별로 크지 않으니까 헬리콥터를 이용해 갖고 이제 바람으로 구명정이 못 가도록 막았습니다. 그게 작으니까. 그렇게 작으니까 밀리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이제 보내줘라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 네. 못 간다 뭐 이렇게 실랭이를 하다가 그 4월 11일 아침에 해적들이 베인브리지 호위함, 네. 호위함에다가 갑자기 사격을 한번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미군 측에서는 얘네 자꾸 그대로 두다가는 위험하겠다. 근데 이제 강제 진압하기로 마음을 먹고 네. 작전을 수행하기로 이제 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하게 되면 그 인질인 필립스 선장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기만 전술을 써요. 네. 그래서 해적들한테 전화해갖고 인질의 생존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네. 모습이라도 한번 보게 해줘라. 네. 사전에. 네. 그래서 이제 잘 설득을 해서 해적들이 필립스 선장을 구명정 밖에 이렇게 보이도록 딱 했을 때 세워놨어요. 밖에 네. 보이도록 배 앞으로 배 앞쪽으로 데려왔는데 문 쪽으로 네. 그때 바다로 확 뛰어듭니다. 필립스 선장이요? 네, 미리 이제 다 얘기가 돼 있었던 거죠. 수영은 잘했었나 봐요. 아까부터 느낀 게. 선장인데. 그래도 뭐 배 위에서 빠져야 있는 직업인데. 그래도 바다 사나이인데 그 정도는 하겠죠. 유니 씨는 맥주병이에요? 저 완전히 자꾸 저는 그거 그냥 가라앉아요. 맥주병이신 네. 것 같아. 중이염이 있어가지고 물에 못 들어가요. 물에 들어갔다 생긴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뛰어드니까 저격수를 미리 배치해서 그 필립스 선장을 또 막 공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총을 쐈을 그 해적들이 쐈겠죠. 근데 그 총 쏘는 애들을 바로 제거를 해줍니다. 저격수들이 거리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는 이걸 훅으로 걸어가지고 네. 갈고리 같은 걸 걸어서 단짝 견인을 해버려요. 네네. 그래서 인질은 무사히 구하고 나머지 해적들은 다 제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조 온 그 선하고 이 필립스 선장하고 사인이 좀 맞았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딱 했을까요? 기만 전술인지 알았어야 되잖아요. 필립스 선장이. 필립스 선장이 그 사전에 네. 무전기 같은 걸로 연락하는 그 해적들이 모르게 그런 게 교감이 있었죠. 사전 교감이. 그리고 딱 썼을 때 이제 저쪽에 사인을 주고 그걸 알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짜 영화 같네요, 얘기가. 그래서 영화로 나왔어요. 영화로 나왔다. 영화로 나왔어요? 네. 무슨 영화요? 그 캡틴 필립스라고. 작년에 나왔어요. 캡틴 필립스 들어보셨죠? 네. 네, 그 영화입니다. 그 필립스 선장이 이 필립스 선장이군요. 네, 이 필립스 선장이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캡틴 신기하다. 필립스라는 영화가 작년에 나왔는데 네네. 저희가 세월호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나 대조가 되는 거야. 그 당시에 선장은 제대로 배를 앉아가지고 감독하지도 않고 자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가라앉으면 일단 선장은 배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우리 그 영화 뭐죠? 타이타닉. 네. 거기도 보면 선장은 탈출하지 않거든요. 자기 승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손님들, 승객들만 탈출시키고 자기는 그 배하고 같이 가라앉잖아요. 네. 같이 운명을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승객들 그것도 학생들인데 그쵸. 구하지 않고 저 혼자 탈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정말 창피한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 선장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뻔히 해적들한테 잡혀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부하들만 안전한 데로 대피시키고 결국에는 나만 데리고 가라. 그래서 자기가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목숨 걸고. 야, 이게 정말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아무나 하면 안 되죠. 이걸 머리로는 알아도 사실 사람이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면 나도 모르게 인간성이 나오잖아요. 나 그렇죠.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정말 이거는 직업의식이 있고 투철한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맡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 맞아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말로는 또 그렇게 하더라도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안 그렇게 돼요. 행동 못 하시는 힘들어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도 보면 황태자가 조종사가 돼가지고 전투 지역에 가잖아요.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귀족들이 나가서 목숨 바쳐 싸우고 그런
정신무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우리 뭐 최순실 사태에서 난리인데 네. 아직도 보면 우리는 사회 지도층이 그런 의식이 너무 약해. 없죠. 자기 거 챙기느라 일단 바쁘죠. 민전수석도 자기 아들 편한 대로 보내고 맞아요. 뭐 백 입고 저번에 보니까 병영일기 쭉 나오더만요. 그 백 싸움한 그 네, 뭐 맞아요. 겨우 저 대령 백으로 까불었다가 그러니까요. 나는 스타야 뭐 이러는데 백이 더 큰 백이 있는 거죠. 그 위에. 그 참 제가 그거 들으면서도 너무 안타깝더라고. 네. 그런 부대가 존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일수록 최전방 GOP에다 우리 아들 보내야 되는 건데 지금 다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그 선장의 의무라는 책 읽도 영화는 캡틴 필립스 했는데 책 네. 이름이 선장의 의무인 게 더 우리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우리 선장들은 지금 대한민국 호에서 의무를 지키고 있는가? 그러니까요. 맨 민초들만 200만 명씩 나와가지고 추운데 지금 데모하고 쓰레기 싹 치우고 가고 있고 꽃 붙이고 있고. 맞아요. 네,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배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근데 제목이 이게 좀 원래 잘 팔리게 지어야 되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캡틴 필립스 하면 뭔가 좀 땡기는데 선장의 의무라고 아까 딱 듣는 순간 이렇게 윤리 교과서 같은 느낌? 네, 읽고 싶진 않은 느낌? 그냥 이렇게 한 줄 평으로 서평으로 보면 되겠다. 약간. 그래서 책 제목은 그랬지만 영화 제목은 캡틴 필립스로 간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약간 뜬금없는 얘기지만 교수님이 또 쓰신 책을 저한테 몇 권 직접 주셨어요. 예. 네. 좀 땡기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이 표지랑 뭐 이런 뭐 사인도 해서 유니 씨에게 오래도록 세상을 밝혀주세요. 막 사인도 해주셨는데 전 재밌게 죄송합니다. 보고 있는데 그 많이 팔리셨나요? 디자인적 측면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출판사에서 한 거고 네네. 이거는 뭐 이렇게 책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게 하기보다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컨텐츠를 보급하고 싶어서 한 거라서 아니 재밌게 봤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이게 표지가 좀 덜 땡기나요? 아니 괜찮은데 네, 궁금한 게 이 첫 번째 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황 교수님이 사진이 지금 딱 실려 있어요. 베이지색 양복에 빨간 스트라이프 갑자기 청문회 분위기 같은데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대화를 하는 사진이 찍혀 있는데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궁금해요. 이게 진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연출된 연출이죠. 거고요. 지난번에 어느 그쵸.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촬영 기사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포즈를 주문하신 거 중에 하나였어요. 이 대화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약간 뭔가 오글오글한 게 표지입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은 연출이었군요. 그래도 어쨌든 전문 기사가 찍어준 사진이라 제가 실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양복 입고 계신 거 보니까 협상 전문가 같습니다. 당황되네요. 오늘 이제 머스크 엘라베마 인질 사건 제목도 어렵네요.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고민이나 갈등 있으시면 저희 후기란에 올려주시면 최고의 협상 전문가 황 교수님과 제가 머리를 맞대고 보니까 팟캐스트 팟빵에 후기 올리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병영일기처럼 그래도 다음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좀 그래도 후기란에다가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병영일기도 보면은 그래요? 그 긴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긴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올려주시면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황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협상이다.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